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립 2차 방정식을 공부를 하셨죠. 자, 연립 방정식, 2차 방정식도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할 것 없이 연립 방정식을 풀이할 때는 자, 문자를 하나씩 소거해 주는 과정이 이제 풀이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소거할 때는 대입법, 어떤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입을 해주는 대입법, 또는 어떤 하나의 문자에 개수를 맞춰줘서 서로 빼서 없애주는 가간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 방법들도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대입법 또는 가간법 등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등식은 그런 식으로 소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연립 부등식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6쪽입니다. 연립 1차 부등식. 자, 여기 보시면 미지수가 한 개인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죠. 미지수가 한 개인. 그리고 1차식이겠죠. 자, 개념 열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어느 날의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G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X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X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그리고 지역이 A, B, C, D, E 5개가 있고요. 각각의 농도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밑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G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B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보다 낮다. 자, G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얼마라고 했죠? G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여기서 나타냈죠. X 마이크로그램, X. 단위는 여기서는 우선 생략을 하고요. 자, 이때 B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보다 낮다. B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36이죠. 낮다라는 얘기는 뭐죠? 작다라는 뜻이죠. 이제 부등호로 표시하면 부등호에서는 작다라는 표시예요. 자, 그래서 X는 36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역시 G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의 X였죠. X의 2배. 2배라는 건 뭐예요? 배는 곱하기란 뜻이에요. 그렇죠? 2배. 곱하기 2를 했다는 뜻이죠. 2배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X의 2배, 2X는 A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53보다 높다. 높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부등호 기호로는 크다가 되겠죠. 크다. 뭐가 크다고요? 주어가 크다. 그래서 2X가 53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자, 이 두 가지 조건인데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만족하겠죠. 왜? G 지역의 미세먼지가 X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줍니다. 한 쌍으로. 자, 이렇게 두 개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을 우리 연립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립부등식. 방정식도 그랬었죠.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 걸 연립방정식이라고 했듯이 두 개 이상,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이렇게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을 연립부등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X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둘 다 1차식이에요. 1차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를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연립 1차 부등식을 풀 때는 1번식이라고 하고 2번식이라고 해볼게요. 1번식도 만족해야 되지만 동시에 2번식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을 풀 때는요.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하는 공통의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보통 이런 공통 범위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수직선 그려놓고 1번은 36보다 작다. 36보다 작다. 자, 작다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동그라미 안쪽에 색칠 안 하죠. 같다가 들어가면 색칠을 하지만 그렇죠? 자, 두 번째 x가 53보다 크대요. 2x가. 그러면 x는 2분의 53보다 크겠죠. 2분의 53. 2분의 53은 36보다는 작은 숫자죠.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니까 이쪽 영역이 되겠죠. 2분의 53과 36 사이. 그렇죠? 자, 이런 형태로 풀어나갑니다. 이때 동시에 만족하는 이 범위를 이 연립 부등식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립부등식의 해. 그리고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연립부등식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암기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성질들을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 있어야 되겠죠. 자,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말하냐면 첫 번째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클 때. 자, A는 C보다 큽니다. 자, 이거죠. C를 기준으로. 자, 큰 거보다 더 큰 거는 당연히 크게 되겠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작은 것보다 작은 건 작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A가 B보다 크고 또 그 B는 C보다 클 때 A는 C보다 크다. 자, 그 다음 2, 3, 4번은 이제 부등식을 문제를 풀 때 많이 쓰는 형태들인데요. 첫 번째 A가 B보다 클 때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어때요? 똑같죠. 앞에 크다였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립합니다. 계속. 자, 그러면 더하기 빼기는 이랬는데 곱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곱할 때는 좀 달라지죠. 여러분들 부등식 풀어서 알 겁니다. A가 B보다 클 때 양변에 0보다 큰 숫자는 0보다 큰 숫자 양수는 곱해주거나 나누어 주어도 곱하거나 나눈 거죠. 이건 나누기란 뜻이죠.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나누어 주어도 그 부등호 방향은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곱하거나 나누는 숫자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0보다 작을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죠. 자, 나머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더하거나 뺄 때 0보다 큰 걸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0보다 작은 것을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가끔씩 요거 때문에 틀리는 친구들이 종종 눈에 많이 보입니다. 자, 0보다 작은 숫자는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 바뀐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부등식은 지금 크기가 크다 작다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허수는 복소수 중에서 허수만 이야기합니다. 허수는 크기,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i하고 마이너스 i하고 자, 얘는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얘가 작을 거야? 네,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작은지 큰지 우리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은요, 항상 실수 범위에서 다룹니다. 부등식은. 방정식은 같다니까 i는 i와 같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죠? 같다기 때문에 방정식에서는 허수 범위까지도 즉 복소수 범위까지도 확장을 할 수가 있지만 부등식은 반드시 실수 범위에서만 다룬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자, 먼저 1번. 자, 1번에 1번식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푼다는 건 뭐였죠? 두 개의 범위를 구해서 공통인 범위를 찾는 거죠. 공통범위. 만족하는 공통범위를 찾는 게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니까요. 자, 각각 문제를 풀어줍니다. 부등식을. 자, 3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 앞에 부등식의 기본 성질 중에서 두 번째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상수항을 없애줄 거예요. 왜 상수항을 여기 좌변에서 없애주느냐? x의 범위를 구할 거거든요. 미지수 x의 범위. 그래서 좌변에 x를 놔두고 상수항은 모두 우변으로 옮길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같은 숫자를 빼주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그래서 빼줍니다. 그럼 어떤 식 나오느냐? 3x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성질 이용했어요. 그죠? 두 번째 성질.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양변에 똑같이 3을 나눌 거예요. 몇 번째 성질이었냐면 세 번째 성질이었어요. 양변에 0보다 큰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어 주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 3번 조건이었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3x 나누기 3, x. 마이너스 3 나누기 3,
마이너스 1.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를 수직선에다 표시하면 자,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겠죠.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근데 같다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를 색칠을 하죠.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두 번째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x-1이 1보다 작다. 그러면 양변에 똑같은 숫자 1을 더해줍니다. 왜요? x만 남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 좌변은 2x, 우변은 2.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자, 양변 어떻게 준다고요? 2로 나눕니다. 0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2x를 2로 나누니까 x, 2를 2로 나눠서 1. x는 1보다 작다. x는 1보다 작다. 공통범위 두 개가 선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1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정답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다. x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역시 1번식 5x 마이너스 2는 4x보다 크다. 자, x를 좌변에 상수함은 우변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정리를 한다고 그랬죠. 1차 방정식일 때 특히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변에 4x를 없애주기 위해서 얼마를 더해냐면 마이너스 4x를 더해줄 거예요. 마이너스 4x를 더해줘요. 자, 그러면 어떤 식 나왔어요? 5x 빼기 4x. 그러면 x가 나오겠죠. 여기는 0. 다음 좌변의 상수항 없애주기 위해서 역시 더하기 2를 합니다. 자, 모두 부등식의 성질 두 번째.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주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자, 그래서 x는 2보다 크다가 나왔죠. 자, 이것도 수직선에 표시해보면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됐죠. 자, 2번식 보겠습니다. 4-x는 5x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어떻게 하라고요? x는 좌변에.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x를 없애주기 위해서 얼마를? 5x, 마이너스 5x를 또는 5x를 빼준다라고도 하죠.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5x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4 마이너스 6x는 부등호 방향은요. 더하거나 뺄 때는 안 바뀐다고 했습니다. 5x 마이너스 5x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만 남죠. 다음 좌변의 상수항 없애주기 위해서 4를 뺍니다. 그렇죠? 4를 양변에 똑같이 빼줘요. 그럼 뭐 남아요? 마이너스 6x 남습니다. 좌변은 마이너스 6 남죠. 자, 이번에 얼마로 나눠요? 네, 마이너스 6으로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런데 얘는 0보다 작지요. 지금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럼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니까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으로 나누니까 1. 자, 부등호 방향 바뀌었습니다. 1보다 크다. 자, 두 개의 선이 겹쳐 있는 구간 여기죠. 여기 있죠. 2보다 큰 구간. 그래서 x는 2보다 크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 이제 덧셈에 관한 연립 1차 부등식의 덧셈에 관한 문제는 여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문제는 과제로 이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학 공책의 단원명 쪽 학습 목표 일자 작성하시고 오늘 배운 중요한 내용 정리하셔야죠. 우선 용어, 연립 부등식이란 무엇이다. 특히 그 중에서 연립 1차 부등식은 무엇이다. 용어 정리하시고요. 용어,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중요한 내용 뭐가 있었죠?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 있었죠. 부등식의 기본 성질. 자, 예제 문제 풀면서 예제 문제 조금 전에 풀어줬습니다. 예제 문제 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성질, 기본 성질에 어떤 성질들이 들어갔는지 성질을 어떤 성질들, 기본 성질 중에서 어떤 성질이 어느 부분에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면서 예제 문제를 다시 한번 쫓아가면서 풀어보시고요. 문제 77쪽에 있죠. 77쪽에 있는 문제 1, 2, 3번을 다 과제 공책에 작성하셔서
여러분들 보면 사진을 한쪽 한쪽 찍어서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요. 전체 두 쪽을 한 장에 두 쪽을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두 쪽을 이제 찍은 공책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시게 되면 확인 도장을 다 찍어 드릴 거예요. 여기 확인 도장을 다 찍어 드릴 거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같이 과제 점수에 들어가도록 하니까요. 늦지 않게 잘 찍어서 올려주시고요. 조금 늦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조금 늦어도 관계 없으니까요. 늦더라도 반드시 과제는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